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와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어 더 걱정입니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 이후 출퇴근 혼잡 때문에 지옥철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김포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부평구가 주안변전소 부지 일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녹지 공간 조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정류소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승차벨 서비스. 3월부터 경기도 전 시내버스 노선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사회 곳곳에도 상처가 남았습니다. 집단 발병으로 문을 닫았던 의료기관이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들은 매출이 줄고 어쩔 수 없이 부도와 폐업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을 겪기도 했습니다. 깊어진 후유증을 이정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훤히 드러나고 비상구 표식만이 사람이 머물렀던 장소임을 대신 말해줍니다. 석 달 전까지 요양병원이 운영됐던 자리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확진 155명, 사망 39명. 코로나19로 인한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의 감염 현황입니다. 코호트 격리와 더불어 전담병상 이송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병원은 결국 일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병원 내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아무런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너무 원장님이 많이 지쳐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됐던 의료기관은 문을 닫았던 기간에 대한 진료비 손실을 정부가 보상합니다. 이처럼 손실 일부를 돌려받는다 해도 사실상 운영을 이어가긴 힘든 현실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동선 공개가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호소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낙인 효과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는데 이제 CCTV 사각지대 걸려서 잠깐 테이크아웃해서 나가는 그 사이에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됐던 거거든요. 줄었죠. 확실하게 손님들이 안 오시죠. 부천의 한 뷔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문을 닫아야 했고 결국 상호명까지 바꿨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일상이 돼 어디서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이 때문에 지자체도 현재는 확진자 방문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힙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국비가 조금 내려왔었거든요. 6월까지 지원을 해드렸어요. 지금 특정 어디라고 찝기도 어렵잖아요. 저희가 어디를 딱히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코로나19 장기화는 지역 곳곳을 움직이던 삶의 현장에도 이겨내기 힘든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부평구가 주안변전소의 부지 일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이 부지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은 원도심으로 녹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 십종동에 위치한 주안변전소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13,000제곱미터. 부평구는 이 중 3,400제곱미터를 한전으로부터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곳은 심각한 주차난 지역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금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을 주차장과 함께 공원 등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으로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이라도 철거해 화단을 조성하고 의자를 놓아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의 녹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담장을 털고
이 공원화를 주차장 주위를 공원화 조성으로 한번 해가지고 주민들과 모두가 힐링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조성 부지 이외에는 여전히 한전의 소유, 부평구 등 지자체에서 나머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한전과 이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근본적으로는 변전소를 이전해야 하지만 한전은 변전소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고 한전의 지역을 위한 기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예산 확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비가 필요하다면 국비를 우리가 보조 예산을 따올 거고,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여기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와 또한 우리 부평갑 이성만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4년 문을 연 주한 변전소. 주민들은 47년간 높게 솟아있던 담벼락을 이제는 지역을 위해 무너뜨려 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차례 개통 지연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던 이 골드라인은 개통 후에도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얻었는데요. 혼잡한 열차 안, 잇따른 사고에 노사 갈등까지. 골드라인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에 정말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김포 시민들의 최고의 교통수단인 김포 골드라인 열차 안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9월 28일 날 개통을 해서 현재까지 2,400만 명이 탑승을 하고 있고요. 아침 출퇴근 시간, 첨두 시간대에 24,000명들이 이동을 하고 있으니 김포에 대다수의 출퇴근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 열차, 이 공간이 참 익숙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 많은 혼잡률을 가져오면서 여러 불편도 겪는 곳이 바로 이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5편성 열차 증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 2021년부터 열차 증차와 관련된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고요. 당장 이 혼잡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비 편성, 1편성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출퇴근 시간에 투입을 했을 경우에는 혼잡률의 한 30%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혼잡률과 관련돼서 시민들에게 혼잡률 사전 예고제를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원인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는 중앙 제어 장치에 문제가 있었고요. 해서 그 이후에 이상이 있는 이 부품에 대해서 전 열차의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또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최대한 어떠한 작은 장애도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긴 하더라도 혹여나 작은 어떤 열차 장애가 발생돼서 열차가 멈추거나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비상 대응 매뉴얼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은 그 비상 대응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저희들이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 유관기관하고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이 열차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골드라인 주식회사에 이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확충해서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개선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개통 승인을 저희들이 밟아나가는 과정에 국토부가 차량 진동, 떨림 현상에 대한 개선을 요청을 해왔고요. 김포시는 바로 8월서부터 올 2021년도 2월까지 18개월간 차량 떨림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개선 대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돌출됐습니다. 먼저 차륜 현상 변경을 통해서 이런 개선책을 좀 마련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기에 개통하면서 차량 떨림의 현상을 곡선부에서의 속도를 조정하는 것. 그래서 속도를 낮췄어요. 그러면 떨림이 덜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곡선 부분에서는 계획된 속도를 내주어야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이 철도의 떨림은 차량과 레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레일을 연마를 통해서 또 차량 떨림과 진동의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조합해서 4만 킬로를 시험 운행한 결과가 그 성적표가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삭정과 방향 전환 없이도 진동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김포시는 바로 올해부터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의 직영화를 위한 공기업화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2024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로드맵 속에서 서울교통공사나 골드라인 주식회사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고용 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위해서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김포 경전철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광역 철도가 유치돼야 되는 것이고요. 당장은 좀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김포시는 고천역에서 강서공항역까지 가는 버스 전용 차로, 그리고 한강로에서 개화 IC에서 당산역까지 가는 올림픽대로의 BTX 노선 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역 철도를 유치할 때까지 그 단기적인 계획으로 국토부 등하고 아주 치열하게 지금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들에 좀 많은 협조와 동참을 시장으로서 좀 강력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육동의 동수단길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부평구는 이번 선정을 바탕으로 5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부평 육동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협약에 따라 부평 육동 주민협의체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마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 공동체와 지원기관이 마을 수익 창출 등 도시재생을 이끄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 육동 주민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경희 부평구 의원이 지난 4일 부평구 청년 기본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정책연구,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구성 등 청년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간담회에는 부평구 담당 부서 관계자와 청년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경희 의원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김포 지역 교통 문화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민들의 운전 행태나 보행 행태, 안전 실태를 파악해 교통 문화 지수를 매겼는데요. 올해 김포시 교통 문화 지수는 전국 4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5단계 상승한 순위를 받았습니다.